당신을 위한 법률사무소 포유법률사무소의 박성원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걸 다 합쳐서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들로 이제 가입들을 하시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운전자 보험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주 아프거나 다치셔서 보험 청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계사분들을 통해 보험 가입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한 번씩 보험약관을 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 소비자들은 기존에 있던 보험들은 계속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 가입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한 20개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보험 상품당 상해 입원 일당이 2만 원씩 측정돼 있다고 볼게요. 근데 내가 하루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도 입원 일당을 40만 원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나의 하루 일당이 돼버리는 셈이죠.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 이 끝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제 내가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고 하면, 또 내가 다친 부위가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서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승인 거절 사유가 없다 하면 무조건 보험을 다 가입을 해줍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 지급하지 않으려고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의료자문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좀 써달라, 또는 대학병원 가서 한번 같이 동시감정을 받아보시죠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연이자 안내문을 주면서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안 하려고도 하고요. 물론 이제 보험사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이라든지 동시감정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보험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되겠죠. 이게 또 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바로 소송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요? 보험 사기라든지 반사회적 법률 위반 행위라든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하죠. 아니,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땐 언제고 보험 사기라니요, 반사회적 법률 위반 행위라니요, 말도 참 어려워요. 이제 내가 월 수입이 100만 원인데 매달 월 보험료를 200만 원 이상 내고 있어요. 아니면 통원 치료로도 분명히 치료가 가능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주기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고, 특정 기간에 한 설계사에게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이러한 경우면 보험사에서도, 아니 또 다른 사람들도 의심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소송을 건다든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집 앞으로 소장이 날라오고요. 참 당황스럽죠. 이러한 경우 보통 사람들은 내 집에 소장이 날라오고 보험사에서 사기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내용이 막 써 있으면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이런 착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쓱 연락이 옵니다. 근본에 청구하신 보험금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드릴 테니 이후 보험 계약은 해약하시죠. 저희가 소송 제기한 것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해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막 당황하게 되고 내 일도 안 잡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험사의 주장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만 피해가를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다, 반사회적 법률 위반 행위다 라는 걸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일단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 의심만으로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보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의심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든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보험 해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적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등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개의 다수보험을 가입하셨고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다수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만 해도 다수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피고 측 주장이 인용될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험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판부에 보험사 측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반박하셨습니다. 보험사 주장들에 대해 변호사님은 보험사의 법리 오해나 해지권의 행사 기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입증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수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보장성이 높은 부분의 보험만 취중해서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사기니 반사회적 법률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입증은 보험사에서 무조건 밝혀야 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보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되고 그에 따라 기지급받은 보험금까지 반환 청구가 되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관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